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남성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. 이 업체를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. 하지만 이 업체는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업체인데, 원래는 이 구로공단에서 그 옷을 만들어 팔던 업체입니다. 이 쇼핑몰 관리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게 과거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죠. 하지만 이 회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종목은 이 디지털 전자기기인 이 모바일 오디오와 비디오 쪽 기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일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. 작년 매출만 해도 이 모바일 그 오디오와 비디오 쪽이 전체 매출의 24%를 차지하고, 디지털 스피커, 이게 이제 알렉사 오토라고 해서 그 아마존의 인공지능 AI 비서, 그거를 이제 자동차에 탑재한 걸 말하는데요. 이게 전체 매출액이 한 20% 정도를 차지합니다. 거기에다가 GPS 수신기나 이런 것들을 기타 사업을 좀 하고 있고, 그래서 이 남성이라는 업체는 그냥 단순히 구로공단에서 뭐 쇼핑몰을 운영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이 통신 장비 쪽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, 제조하고 있는 그 제조업체로 보는 게 맞죠. 그래서 이쪽 매출이 거의 85%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는 디지털 가전, 그러니까 디지털 전자 그 기기 쪽을 제조하는 업체로 보는 게 맞습니다. 디지털 전자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죠. 작년 매출액은 재작년하고 다르게 계속 줄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그 매출 외형이 역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이게 나름대로 이제 자신들이 기존에 해왔던 이 제품들의 수명이 거의 다 돼가고 있고, 신규 사업으로 불리는 그 알렉사 오토라는 그 아마존의 AI 비서죠. 비서를 탑재한, 그래서 이 자동차에 탑재할 수 있는 알렉사 오토, 이게 쪽이 이제 매출이 빠르게 늘어줘야 되는데 그건 빠르게 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매출 외형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 손실도 대규모로 발생하고 단기 순손실도 한 100억 정도 발생을 했죠. 그래서 이 회사는 최대 지분이 36.78%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회사가 뭐 회사를 팔아먹고 도망가거나 그런 먹튀 그런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. 확실히 이제 이 최대주 그가 이제 14.81% 갖고 있고, 일가족이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어서 온 가족이 이제 온 일가가 36.78%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책임 비용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, 이 회사가 가장 강점은 이 알렉사 오토라고 이 아마존의 AI 비서를 자동차에 탑재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었다는 건데요. 이게 이제 이 알렉사 오토를 탑재할 수 있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늘어나야만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이 회사의 기기가 많이 팔릴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이 기존에 뭐 BMW나 아우디, 뭐 포드나 렉서스 같은 또 람보르기니 이런 쪽에서 이제 채용이 됐지만,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자동차에 탑재를 시키지 못했죠. 이게 주로 이제 전기차 쪽이 이 알렉사 오토가 들어가야 이 AI 비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고, 또 나름대로 사용자들도 그 그러니까 수혜를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데, 그 전기차 자체가 이제 보급률이 높지도 않고 하다 보니 이 알렉사 오토가 그렇게 많이 판매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. 하지만 2025년에 현대차와 기아가 이 아마존과 손을 잡고 아마존 내에서 현대차와 기아를 판매할 때는 이 알렉사 오토를 기본으로 장착하는 그런 협의를 해둔 게 있습니다.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현대차와 아마존이 내년부터 이제 판매를 아마존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, 이제 인터넷 판매를 하는 거죠. 여기서 판매되는 차들은 알렉사 오토를 기본적으로 장착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이 남성의 매출액이 그러니까 확실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리고 이 아마존은 이 오픈 AI 기술을 갖고 있는 엔트로픽이라는 이 회사에다가도 투자를 해서 이 알렉스 오토가 이제 갖고 있는 이러한 AI 비서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 알렉스 오토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이 자동차가 단순히 이제 이 전기차를 통해서 다양한 이 고객
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 때문에도 알렉사 오토가 더 많이 이 전기차들에게 탑재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트만 자산운용의 곳이 작년 2023년 9월 15일 날 교환사채를 인수했습니다. 그것도 50억짜리를 인수했죠. 이 교환사채를 인수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6.02% 218만 주 정도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 가격을 이제 이 교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사 가격을 그 2063원까지 낮추면서 242만 주를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최저 한도까지 내려온 가격입니다. 그리고 이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하락할 이유도 없어진 상황이고 이 교환사채 투자를 해준 이 아트만에게는 충분한 수익을 갖다 준 상태입니다. 이제는 주가를 끌어올려서 지금 2063원에 행사할 때 242만 주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50억의 교환사채 부채는 이제 자본으로 전입이 되는 거죠. 근데 2063원에 행사를 한다면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뭐 1,800원 정도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에서 보시듯이 2063원에 행사해서 수익을 내려면 그거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야 되는 거죠. 왜냐면 2063원에 주식을 갖고 그 가격을 뭐 지금 현재 가와의 차익을 시장에서 팔아서 차익을 챙기는 거니까요. 그래서 앞으로 주가를 많이 땡겨줘야만 이 교환사채도 행사가 되고 또 이 그러니까 교환사채 투자자들에게도 수익이 많이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어떻게든 그 좋은 호재성 재료들을 시장에 많이 내놔서 주가를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시켜서 이 교환사채를 그 교환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. 그렇게 해야만 회사도 이 교환사채 50억에 대한 이런 부채에 대한 책임도 벗어나고 재무구조도 자본으로 전입되면서 또 재무구조도 좋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남성 같은 경우는 특히 내년 2025년에 현대차와 기아에 그 아마존 내에서의 판매와 함께 알렉사 오토를 기본적으로 장착한다는 부분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남성은 이 교환사채 50억에 대한 주식 교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호재성 재료들을 많이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. 또 그런 쪽으로 경영을 해갈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으로 이 내년부터 현대차와 기아가 알렉사 오토를 탑재한 이 자동차들을 이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 이에 대한 수혜를 남성이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회사 측에서 부각시킬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 교환사채 가격보다 행사 가격보다 낮은 상태고 이거보다 더 낮게 교환사채 가격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.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